3월 14일 장마감 브리핑입니다. 오늘 시장은 전반적으로 하락 마감했네요.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낙폭이 두드러졌습니다. 네, 오늘은 지정학적 리스크와 기업 실적 우려에 하락한 시장이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0.26% 하락했고 S&P 500 지수는 0.61% 내렸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93% 하락하며 주요 지수 중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중동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이 3% 넘게 급등해 배럴당 98달러 선을 넘어선 점이 시장 전체에 부담을 주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일부 주요 기업들이 내놓은 실러스러울 소식들이 특정 섹터의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악재가 겹친 하루였군요. 특히 일부 기업들의 실망스러운 소식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기업들이 시장에 영향을 미쳤나요? 대표적으로 소프트웨어 대기업인 어도비와 화장품 유통업체인 울타뷰티를 꼽을 수 있습니다. 어도비는 예상치를 웃도는 분기 실적을 발표했지만 18년간 회사를 이끌어온 최고 경영자가 물러난다는 소식에 주가가 7% 넘게 급락했습니다. 울타뷰티 역시 실적은 양호했지만 앞으로의 수익성 전망을 낮춰 잡으면서 주가가 14% 이상 폭락했습니다. 이처럼 괜찮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나 비관적 전망이 나오자 투자자들이 주식을 내던진 것입니다. 결국 오늘 시장을 움직인 핵심 동력은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개별 기업들의 악재, 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군요. 맞습니다. 유가 급등을 촉발한 지정학적 문제와 어도비, 울타뷰티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기업의 미래 성장성에 대한 우려가 오늘 시장의 핵심이었습니다. 네, 그럼 먼저 오늘 시장을 뒤흔든 가장 큰 요인인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국제 유가가 100달러 선을 위협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했던 것 같은데 구체적인 배경부터 짚어주시죠. 네, 이번 유가 급등은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며 촉발되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강경한 군사 대응을 시사하고 이란의 신임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글로벌 원유 공급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계속 봉쇄하겠다고 맞서면서 시장의 공포 심리가 극대화됐습니다. 이 여파로 국제 유가의 기준물인 브렌트유는 장중 배럴당 103달러를 넘어섰고 서부 텍사스산 원유 역시 99달러 선에 육박하며 2022년 이후 최고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유가 급등은 곧바로 인플레이션 우려를 자극하며 주식시장에 직격탄이 됐습니다.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하락 마감했고 시장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빅스 지수는 27을 넘어서며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졌음을 보여줬습니다. 동시에 미 국채 10년물 금리도 4.28% 위로 오르며 인플레이션 압력에 채권 시장 역시 자유롭지 못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협이 구체적으로 어떤 파장을 불러올 수 있기에 시장이 이렇게까지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가요?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대체 불가능한 에너지 수송의 동맥이기 때문입니다. 이 지역의 통행이 막히면 하루 약 1,600만 배럴의 원유 공급 차질이 발생하는데 국제에너지기구는 이를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공급 충격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분쟁 시작 이후 해협의 선박 통행량은 90% 이상 급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공급 충격 우려는 시장에서 극명한 차별화를 낳았습니다. 엑선모빌과 같은 에너지 기업들의 주가는 상승하며 에너지 섹터는 유일하게 강세를 보인 반면 유나이티드 항공과 같은 항공주를 비롯한 운송 및 소비 관련주들은 연료비 부담 증가와 소비 위축 우려에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유가 급등이 인플레이션을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가장 커 보이는데요. 이는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 경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이번 사태는 이미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됐습니다. 분쟁이 시작되기 전 발표된 1월 개인 소비지출 가격지수는 연준의 목표치인 2%를 훨씬 상회하는 3%대를 기록하며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에 유가 급등이 더해지면서 연준은 매우 어려운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긴축을 유지해야 하지만 동시에 유가 쇼크로 인한 경기 침체 가능성도 방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감을 후퇴시켰고 이는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다시 상승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현재 시장은 다음 주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을 거의 100%로 보고 있지만 앞으로의 정책 방향에 대한 불확실성은 그 어느 때보다 커진 상태입니다. 결국 중동의 긴장 완화 여부가 당분간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할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되겠군요.
맞습니다. 시장의 관심은 이제 경제지표나 기업 실적을 넘어 전적으로 중동에서 들려오는 지정학적 소식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유가 상승은 단순히 주유소 기름값 인상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 기업의 생산 비용과 소비자의 실질 구매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경제 전반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입니다. 빅스 지수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시장 참여자들이 여전히 추가적인 충격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당분간은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외교적, 군사적 상황 변화가 유가와 금융시장 전체의 단기적인 흐름을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거시적인 불안감과 더불어 개별 기업 소식도 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앞서 언급됐던 어도비와 울타뷰티의 주가 급락 소식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두 기업 모두 실적 자체는 나쁘지 않았는데 시장의 반응은 매우 차가웠습니다. 먼저 어도비부터 분석해 주시죠. 네, 오늘 시장은 미래에 대한 아주 작은 불확실성도 용납하지 않는 모습을 극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1% 가까이 하락하고 S&P 500 지수 역시 약세를 면치 못하는 가운데 특히 어도비가 속한 소프트웨어 섹터와 울타뷰티가 속한 소비재 섹터의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어도비의 경우 1분기 매출과 이익 모두 월가의 예상을 뛰어넘는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은 64억 달러로 예상치인 62억 8천만 달러를 웃돌았고 주당 순이익도 6달러 6센트로 예상치 5달러 87센트를 상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전일 7% 넘게 급락한 데 이어 오늘도 약세를 보였는데 이는 18년간 회사를 이끌어온 샨타누 나라엔 최고 경영자의 갑작스러운 사임 발표가 인공지능 시대의 경쟁 심화 우려에 기름을 부었기 때문입니다. 실적은 좋은데 상징적인 리더가 떠난다는 소식이 더 큰 악재로 작용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샨타누 나라에는 어도비를 전통적인 소프트웨어 판매 기업에서 클라우드 기반의 구독 서비스 강자로 성공적으로 변모시킨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그런 그의 부재가 하필 생성형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회사의 방향키를 누가 잡을지에 대한 근본적인 불안감을 자극한 것입니다. 시티그룹의 분석가들은 이번 최고 경영자 교체가 이야기의 섬세한 순간에 또 다른 불확실성을 더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어도비가 인공지능 기반의 새로운 디자인 툴 스타트업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지킬 수 있을지 의구심을 품고 있었는데 이 중대한 시점에 리더십 공백 우려까지 겹치면서 실적 호조라는 호재가 완전히 묻혀버린 상황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현재 좋은 성적을 압도한 사례군요. 울타뷰티의 상황은 더 심각해 보입니다. 주가가 14% 넘게 하락했는데요. 월타뷰티는 어도비보다 더 직접적으로 미래 수익성에 대한 경고등을 켰습니다. 4분기 매출은 39억 달러로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고 주당 순이익도 8달러 1센트로 예상치에 부합하는 등 나쁘지 않은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올해 연간 가이던스였습니다. 회사가 제시한 2026년 연간 주당 순이익 전망치는 28달러 5센트에서 28달러 55센트 사이로 월스트리트의 컨센서스였던 28달러 57센트를 하회했습니다. 이는 뷰티 시장의 성장세가 점차 둔화되고 있으며 경쟁 심화로 인한 마케팅 비용 증가와 각종 투자 부담이 수익성을 압박할 것이라는 신호로 해석됐습니다. 결국 투자자들은 앞으로의 이익 감소 가능성에 베팅하며 주식을 대거 매도했고 주가는 전일 14% 넘게 폭락했습니다. 결국 두 회사 모두 지금 당장의 성과보다는 앞으로의 성장 경로에 대한 의구심 때문에 주가가 크게 하락한 것이군요. 정확합니다. 어도비는 리더십 교체와 인공지능 경쟁이라는 외부 변수, 울타뷰티는 소비 둔화와 비용 증가라는 내부 변수가 미래 성장 스토리를 흔들었습니다. 이는 현재 시장이 과거의 성과나 현재 실적보다는 미래 성장 가시성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아무리 좋은 실적을 발표하더라도 향후 성장세에 대한 확신을 주지 못하면 언제든 외면받을 수 있다는 냉정한 현실이 드러난 하루였습니다. 이는 비단 두 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기술주와 소비재 기업들에게도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미래 성장 가시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짚어주셨는데요. 이런 관점에서 오늘 시장의 주목을 받은 또 다른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웨스턴 디지털입니다. 오늘 주가는 2% 넘게 상승하며 마감했지만 장 초반에 278달러 선까지 급등했다가 상승분을 일부 반납하는 등 변동성이 큰 하루였습니다. 네, 웨스턴 디지털을 둘러싼 시장의 기대와 우려가 극명하게 엇갈리며 나타난 현상으로 보입니다.
긍정적인 측면을 보면 이 기업은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 인프라 공급자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공시된 실적을 보면 클라우드 부문 매출이 28% 급증하는 등 전체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5%나 성장했고 영업이익은 무려 90%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폭발적인 성과가 지난 6개월간 주가를 155%나 끌어올린 원동력이 되었으며 시장은 AI 데이터 폭증의 직접적인 수혜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AI 인프라의 핵심이라는 성장 스토리가 매우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군요. 하지만 이 성장 스토리 이면에 숨겨진 리스크는 없을까요? 바로 그 지점이 현재 웨스턴 디지털을 둘러싼 가장 큰 쟁점입니다. 화려한 성장세의 이면에는 극심한 고객 집중 리스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최근 공시에 따르면 단 3곳의 고객사가 전체 매출의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운명이 소수의 거대 클라우드 기업들의 자본적 지출 계획에 전적으로 달려있다는 의미입니다. 성장론자들은 이를 두고 AI 선도 기업들과의 강력한 파트너십, 즉 락인서고라고 지적하지만 반대로 보면 이는 기업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단일 실패 지점이 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구조입니다. 매출의 거의 절반이 단 3회사에서 나온다는 건데 이 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타격을 입게 되나요? 매우 구체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출의 14%를 차지하는 고객사 한 곳이 AI 투자 속도를 조절해 주문량을 30%만 줄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회사 전체 분기 매출의 약 4.2%가 감소하고 이는 고스란히 영업이익 감소로 이어져 전체 영업이익의 4% 이상이 즉시 사라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단 한 고객의 작은 변심이 회사 전체의 수익성을 크게 흔들 수 있는 취약한 구조인 셈입니다. 전체 주가는 이러한 리스크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AI로 인한 장밋빛 전망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샌디스크 플래시 사업부 분할과 같은 이벤트가 이러한 리스크를 상쇄하고 기업 가치를 더 끌어올릴 촉매제가 될 수는 없을까요? 사업부 분할이 각 사업의 전문성을 높이고 가치를 재평가받게 할 것이라는 기대감은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시장의 기대와 달리 분할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하거나 시너지를 실현하지 못할 실행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웨스턴 디지털은 AI라는 강력한 성장 엔진을 장착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 엔진이 소수의 고객이라는 매우 좁은 트랙 위에서만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주가는 이 트랙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형성된 것으로 보이며 잠재적인 충격에 대한 안전 마진이 부족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됩니다. 오늘 시장은 뜨거운 생산자 물가 지수와 부진한 소매 판매 지표가 충돌하면서 방향성을 잡기 어려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주신다면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와 경기 둔화 가능성이 공존하는 그야말로 안개 속 장세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가 더 늦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시장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소비의 바로미터인 소매 판매가 예상치를 밑돌면서 경기 위축에 대한 걱정도 함께 커졌죠. 결국 시장은 어느 한 방향으로 명확한 베팅을 하지 못하고 다우와 S&P 500 지수는 하락하고 나스닥은 기술주 일부의 힘으로 간신히 상승 마감하는 혼조세로 하루를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상반된 신호들 속에서 투자자들은 앞으로 어떤 점들을 주목해야 할까요? 당장 내일 발표될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를 주목해야 합니다. 이 지표는 소비자들이 경기를 어떻게 체감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데 최근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높게 나온 상황이라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특히 지수 내에 포함된 단기 및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 수치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관건입니다. 만약 기대 인플레이션마저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연준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고 이는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소비 심리가 위축되는 동시에 물가 상승 기대감은 꺾이지 않는 최악의 조합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들의 물가 전망이 중요하겠군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모두가 기다리는 큰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죠? 네, 맞습니다. 바로 다음 주 20일에 발표될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결과입니다. 이번 회의에서 금리 변동이 있을 것이라 예상하는 전문가는 거의 없습니다. 시장의 모든 관심은 함께 발표될 새로운 경제 전망 요약, 특히 연준 위원들의 금리 전망을 보여주는 점도표에 쏠려 있습니다. 최근 연이어 발표된 뜨거운 물가 지표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과연 기존의 연내 3회 금리 인하 전망을 유지할 것인지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만약 점도표가 2회 인하로 수정된다면 시장은 이를 매파적인 신호로 받아들이며 큰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연준의 생각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변동성이 계속될 수 있겠군요. 마지막으로 투자자들을 위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시장은 지금 연준의 금리 인하라는 기대감과 꺾이지 않는 인플레이션이라는 현실 사이에서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섣부른 예측보다는 발표되는 경제지표 하나하나의 의미를 꼼꼼히 분석하고 특히 다음 주 FOMC에서 연준이 어떤 신호를 보내는지 확인하며 차분하게 대응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단기적인 변동성에 흔들리기보다는 거시경제의 큰 흐름과 연준의 정책 방향성을 확인하고 자신의 투자 전략을 점검하는 시간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3월 14일 장마감 브리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